예. 저는 뭐 일단 소개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넘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 제가 그 내신과 수능이 하나라고 해서 그렇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호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동명여고 학생이 이제 그 수능을 봤는데 작년이네요. 작년에 수능을 봤는데 이 친구가 1학년 때 저희 처음 만났을 때 그 60점이었다가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1등을 계속하기 시작했거든요. 1등급을 맞고 결국은 이 친구는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뭐 이제 대학교 2학년 되니까 국어 4, 영어 5, 수학 1로 수리논술로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제가 수리 논술을 하자고 제안을 사실 거꾸로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논술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어렵고 네가 지금 등급이 이러한데 수학을 되게 잘하고 수학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검증적으로 할 줄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을 그냥 단순히 한다는 게 아니라 검증적으로 할 줄 알아서 제가 여름방학 때 수리 논술을 제안을 했고 결국 그걸로 이제 숭실대를 갔거든요. 자기 점수로는 갈 수 없는 대학인데 결국 좋은 일이 있었고 그 아이가 이제 저한테 해준 게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내신 수능 대비가 다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고요.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고요. 올해도 이제 책을 몇 권을 냈고 내년에는 원고는 다 있기 때문에 좀 가다듬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좀 책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학기 중 기본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입시에서 수학이란 과목은 매년 당락을 가른다고 할 수 있죠. 자꾸 제가 수학을 가르치니까 수학을 하니까 수학 한다고 여기실까봐. 네, 하지만 이제 첫 아이가 있으신 분 그리고 대학을 한번 보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과도 수학이 진짜 중요하고 이과는 거의 수학에 파묻혀야 되는 거구나. 한국 입시는 사실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국영수를 놓고 보면 언어 두 과목에 수학 하나인데 언어는 언어고 수학은 이론과 논리 아니니? 이러면 이제 국어 영어 선생님이 화를 내시죠. 국어와 영어에 왜 논리가 없냐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런 취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국어 영어는 뭐 6개월 안 하다가 해도 감각의 문제고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데 수학은 6개월 안 하다 하면 거의 스포자로 가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사실은 한 부분에서만 끊어줘도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니까 매년 당락을 가른다라고 볼 수 있고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국포자가 2019년인가 2016년인가 조사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국포자가 4%, 영포자가 17%, 수포자가 51%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수학은 보통 아이들이 싫어하고 무시무시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고 이제 예비고위 학생들은 여기 이제 예비고3 학생들은 끝난 학생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명지고는 이거를 이 안에 다 했으니까 사실상 명지고 문과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재울고와 이제 충암고에 있는 이제 문과 학생들은 이거, 그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이걸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상 수능은 여기가 공통이고요. 여기가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본 게임을 2학년은 시작하는 거고 3학년은 가장 중요한 과정을 이제 보고 나중에 선택 과목을 배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등수학의 전체 양은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시라는 건데 고등수학 상에서 스포자가 나오는 건 수학상의 양이 제일 많고 너무너무 내용이 산발적이고 이랬던 거고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제 2학년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수학 내용이 전부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그때 잘 대비하면 되고 여기에 있던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이제 수학 1, 2에 쓰신다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상을 잘 못했다 그러면 이제 수학 1, 2 잘하시면 되고 수학 1, 2 잘 못했다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 잘한다는 생각은 접으시고 수학 1, 2를 하셔야 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하면 양은 적지만 수학 2고요. 수학 2가 미분과 적분이고 거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전부 다 수학 2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2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수학 2는 사실 하나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학생들 이제 학부모님도 있고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선택 과목은 3개인데 이건 좀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것 같아요. 개념 원리가. 정석은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요. 미적분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다른 건 이거 못해도 이거 좀 잘 못해도 여기에는 기본 내용 갖다 쓰고요. 얘랑 얘는 별개의 과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얘는요. 이거 두 개를 다 안다는 과정에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적 항상 강의할 때마다 수원2를 다시 막 강의해야 되니까 너무 많은데 이건 이 자체로도 많아요. 제가 뭐 농담처럼 던졌는데 애들은 막 웃다가 당사자들이 이제
당사자들이 이게 닥치니까 엄청 열심히 하던데 오늘은 공식이 6개 나왔네요. 내일은 9개 나올 거예요. 내일 9개 나왔네요. 그 다음 날은 7개 나올 테니까 이거 다 유도하고 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로 미적은 엄청나게 양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적 과목은 내신 시험은 그냥 계산할 줄 아는 계산기면 내신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어렵다는 건 수능은 계산은 기본적으로 깐 다음에 자 이제 추론을 시작하지. 이렇게 되니까 이 현역생들이 미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이 별로 취약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런 이제 확통하는 거를 추천드리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미적 선택자가 많아졌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권에서 N수생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미적 선택자가 확통 선택자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미적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에 수학에 자신이 없으면 미적 선택을 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자살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가절 명지충은 올해 봤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명지고가 한번 사고를 쳤는데 미적 시험에서 시험을 너무 쉽게 내갖고 이 아이가 한 개 틀렸거든요. 3등급이 떴어요. 왜냐하면 모수가 너무 작아요. 230명, 240명인데 미적 선택이 80명밖에 안 하니까 내가 분명 한 개인가밖에 안 틀렸는데 80명밖에 없으니 나머지 애가 8명 나오면 난 3등급이거든요. 이렇게 밀려버리는 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신의 2점대 중반이었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된 거죠. 일반 선택 몇 개 남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학생들은 잘 알 거고 어쨌든 여기에 성격 규정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성격 규정이 있으니까 좀만 보시면 내신은 22문항 5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스피드 퀴즈예요. 보자마자 나와야 되니까 외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암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위권으로 가는 전략은 능력으로 풀고 능력이 안 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처음에 쌓다가 나중에 2, 3주에는 암기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2, 3주쯤 되면 수학 공부량을 줄인다라고 하면 사실 내신은 좀 어려워요. 그냥 내신 수학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거의 무슨 사회 뭐 과학 뭐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문항수가 많고 근데 쉬우면 상관없는데 요금방해학교가 모두 다 어려워요. 충암고가 그나마 덜 어렵게 올라왔고 가재울고는 모르겠습니다.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해서 여기는 분석 불가고요.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난리고요. 명지고는 갑자기 난이도를 무지하게 높인 바람에 명지고는 상당히 어렵고 명지고는 이제 예일력을 따라서 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갈 거고 못하는 애들은 안 데리고 갈 거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부교재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이 그 1학년 선생님이 그저께 출근하셔갖고 부교재 영상만 2시간 넘게 찍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영상으로 줘서 다시 복수시키겠다라는 거로 2시간 넘게 찍었는데 이게 모의고사 킬러예요. 모의고사 킬러 한 30분 동안 해설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험에 살짝 변형해서 내니까 결국은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2-3개 틀리는 전략을 세우면 1등급이고요. 아예 4개, 5개는 안 맞춰도 돼요. 나머지 거 다 맞춘다 이런 전략도 괜찮아요. 근데 뭐 나머지 거 다 맞추는 것도 사실 수학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부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기 과목이니까 감으로 해결한다 이런 건 안 되고. 그다음에 수능은 이제 핵심 승부처는 공통 과목입니다. 그 수원수투가 22문항이고요. 74점이고요. 미적 확통 기한 8문항이고 26점이에요. 게다가 이게 옛날에는 미적에서 어려운 게 많이 나온다. 뭐 기한은 어디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 많은데 지금은 2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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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4점이에요. 이 말이 주는 게 뭐냐면 올해 커트라인이 84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76점이 2등급에서 커트라인이 떨어진다면 4, 6이 24, 6개까지 틀릴 수 있고 하나, 둘, 세 개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로 막으면 2등급이 뜨는 거기 때문에 서울권의 상위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공포를 안 가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한 공포를 안 가지셔도 돼요. 물론 확통은 올해 너무너무 쉬웠기 때문에 제가 이거 푸는데 12분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12분 만에 그냥 다 풀었거든요. 제가 그렇게까지 잘 푸는 건 아닌데 예, 근데 12분 만에 다 풀고 만점을 요거는 만점이 나왔는데 확통은 너무너무 쉬웠어요. 뭐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역생이 무지하게 불리한 것도 아니다. 자기가 전략을 잘 세우면 되는데 물론 요거 맞추는 것도 미적은 힘듭니다. 확통은 조금 수월할 수 있지만 요것도 미적은 힘들어요. 양이 많고 3학년 때 시작하니까. 그래서 뭐 수능은 언제나 변별력을 잘 유지해 왔고요. 아마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뀐다 뭐 이렇게 해서 걱정도 많으실 텐데 제가 예비고일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변별력은 아마 잘 유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원수투 공통 과목 가지고 변별력을 잘 유지해 왔던 게 이제 2021학년도 선택 수능부터인데 이전에는 수원수투가 문과 애들만 받고 이과 애들은 미적기와 확통만 받다가
그래서 수원수도 들어오면은 뭐 이과 아이들이 다 이기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지금 변별력 잘 만들고 있어요. 충분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평가원이 보여준 것 같고 이제는 그 변별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올해 걸 넣었다가 올해 걸 못 넣었네요. 올해도 비슷합니다. 84, 76 뭐 요런 작년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얘도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 불수능이라고 했는데 작년 수능 수학 미적 어려웠거든요. 근데 올해도 꽤 어려워요. 근데 다 맞는 게 아니다. 1등급도 다 맞지 못한다. 1등급도 네 문제를 틀리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몇 개를 틀릴지고 저도 이제 올해 수능반 운영할 때 기초를 막 쌓은 다음에 실전 테스트 들어갈 때에는 뭘 틀릴지 잘 골라라. 제발 번호 가지고 고르지 말고 딱 봐서 어려운 거 아닌 거를 골라낼 수 있는 그 눈을 키우자라고 했어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고 이게 어렵다라고 판단하려면 어느 정도 능력이 쌓여야 하잖아요. 보고 이게 위조지폐나 진폐다, 위폐다, 진폐를 구분하려면 진폐를 볼 줄 아는 진짜 지폐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만 저게 위폐를 골라낼 수 있는 거라서 그것도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간 어느 정도 능력을 쌓으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입니다. 저의 철학이고 그 100번 양보해서 아마 수학하는 실제 학생들은 인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수학은 절대 아닙니다. 국어 영어는 가능한 것 같은데 이러면 또 국어 영어 선생님이 또 혼내십니다. 근데 국어 영어는 그래도 요거 텍스트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수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능력을 벗어나서 점수를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점수를 잘 맞았다면 내 능력이 잘 올랐다라고 평가하셔도 거꾸로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등급별로 솔루션 같은 걸 드려야 돼요. 3등급 이하다라고 생각하면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수업 들으세요. 일단 수업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오면 들어요. 이렇게 듣고 저는 불가능한데 아이들은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들으면서 소리를 다 절로 보내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는 멍 때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멍을 때릴 수 있더라고요. 왜 막 뭐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멍 때리지? 시끄러워서라도 이렇게 관심이 가지 않나? 근데 그냥 가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냥 듣지 말고 머리가 듣고요. 펜을 써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감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아이마다 그런 애가 아까 말한 그 1등급 애가 펜 진짜 잘 안 써요. 이러고 보고 있어요. 네. 이러고 보고 있는데 다음에 다 맞춰요. 그러면 제가 인정은 해줘요. 그러니까 뭐 점수대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만 맞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라면을 이렇게 끓여야만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렇게 끓여서 맛있으면 괜찮아요. 저한테 입증시키면 돼요. 내가 이 방식으로 나는 스스로 이해하고 입증하면 존중할 수 있어요. 근데 입증이 안 됐으면 뭐예요? 일단 레시피부터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시피를 따라하라고 계속 펜을 쓰라고 하는데 펜을 안 써요. 메모를 안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 풀이 과정 쓰는 건 그냥 다 펼쳐보면 있는데 왜 그걸 쓰죠? 내가 지금 조심해야 될 걸 막 언급해주면 그걸 메모하면 되는데 펜을 안 써요. 제발 뭐라도 좀 써요. 그림 그리지 말고요. 있어요. 그림을 시원하게 그린 친구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리고 제발 공부를 하세요. 공부 제발 뭐든 좋으니까 뭐라도 하세요.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3등급 미안해. 제발 좋으니까 뭐라도 좀 하자 얘들아. 이거고요. 일반고에서 3등급은 사실 이렇습니다. 그냥 뭐라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해요. 65점이에요. 아니 4점짜리가 13, 이 구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4점짜리가 13개고 2점짜리가 3개라서 6점이고 3점짜리가 14개라서요 42점이고 4점짜리가 13개라서 52점이에요. 이거 48점이거든요. 이거 한 번으로 잘 찍으면요 60점 나와요. 기대값이 2.6이니까 물론 주관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어쨌든 그러면 56에서 60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60점 원저리에 있는 친구들은 2점 3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점 3점은 전 잘 해설 안 해요. 수능반에서 후반부쯤 오면 7월쯤 되면 제가 해설을 아예 안 해요. 왜요? 코센에 있어요. 다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냥 계속 반복하면 돼요. 계속 반복하면 3등급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물론 누구 수업을 들었냐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전범이라는 게 어려울 뿐이다 이런 건데 근데 내신도 똑같아요. 뭐 무슨 책을 봤니? 이 책이 좋니? 그냥 뭐든 하세요. 일단 고르지 말고 일단 뭐든 해봐요.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제 이게 강조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좀 변한 것 같은데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은요. 학생도 원해요? 학부모님도 원해요? 그럼 우리는 왜 이러고 있는 거죠? 학부모님이 학생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드리지 않았던 말씀이고 사실 저희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 이거 많이 변절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는 고등학교 공부는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였는데요. 저희 지금은 안 하시는데 옛 조교님이 연세대 이제 공대인데 이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뭐 무슨 전형으로 갔어요? 그거 뭐 얘기해 줬어요. 뭐 종합으로 갔습니다. 뭐 종합 몇 개 썼어요. 뭐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재수죠. 뭐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맞아요. 거기 가서 다 떨어지면 당연히 재수죠. 뭐. 근데 어쨌든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저를 대치동에 넣었어요. 저 대치키즈예요. 그러더라고. 안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가 저를 딱 울렸는데 죽고 싶었습니다라고 했어요. 맨날 울었대요. 너무 힘드니까 맨날 울었대요. 근데 저도 고3 생활 너무 죽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반수포자였는데 제가 저희 스토리는 너무 많이 들었을 텐데 반수포자였거든요. 그냥 매일매일이 괴로웠어요. 근데 매일매일 그냥 기계처럼 공부했습니다. 그 기계가 끝을 달리면 일요일 날은 쉽니다. 저는 일요일 날 쉬었어요. 왜냐면 월요일 날 공부 또 해야 되거든요. 맨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부 맨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야 돼요. 그런데 대치동 애들이 행복하지 않고요. 대치동 애들은 제가 본 장면 그 얘기도 해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알 텐데 아빠가 애를 이겨요. 그냥 갖다 넣는 거예요. 그냥 애가 죽으려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죽으려고 그러고 저기서 죽으려고 그러면 저기다 넣는 겁니다. 근데 이기셔야죠. 애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러시면 상관없어요. 애도 원하고요. 부모도 원하면 이기셔야 돼요. 근데 어려우시죠? 저는 아이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를 이길 수 없죠. 저 꼬맹이 때 저희 어머님이 못 이기셨고 지금도 못 이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살고 싶은 대로 20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못 이기는 거 압니다만 결국 그런 거 아니냐. 어느 점수 때 이하는 그냥 양이 해결해 주고 우리는 그걸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2, 3등급입니다. 예. 공부라는 걸 해야 합니다. 제가 그 문제 열심히 푼다. 공부 아니에요. 대학 교수님들이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대학 교수님들이 맨날 문제 푸나요? 나는 뭐 30초에 한 문제씩 풀지. 대학 교수님들은 문제라는 걸 안 풉니다. 뭐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죠. 국어도 영어 똑같아요. 그냥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내용과 논리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철학을 이해하는 거지, 로직을 이해하는 거지. 그냥 문제풀이가 공부의 전부는 아닌데 이 아이들은 문제라도 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든 하면 느니까 일단 해보자. 자, 이제 뭐든 했니? 맨날 운동하는데 근육이 잘 안 크니?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이 다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실력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걸 되게 많이 얘기하면 정말 많이 동감하실 텐데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2, 3등급 때부터는, 그러니까 2등급 정도부터는 예리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3등급이고 진짜 제가 이게 묘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을 쳐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3등급인데 요 라인이 서울의 연저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으로 서울을 뚫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뭐든 혼자 하든 뭐 둘이 하든 셋이 하든 뭐 아니면 어디 들어가든 절에 들어가든 뭐든 하면 서울은 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가고 싶으면요 예리해져야 돼요. 뭔가 그 통찰이 있어야 되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꿰뚫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념이란 거를 요 학원가들이 너무 많이 쓰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개념을 오용하는 건 아닌가. 개념은 정의가 아니죠. 이게 책상이란 것이 개념이다. 얼마나 어색합니까? 책상은 정의죠. 정의가 개념이 아니라 이걸 사전에서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들에서 귀납하여 일반화한 추상적인 사람들의 생각, 이걸 개념이니까 이런 사례들에서 일반화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리하는 것이 개념이고 그걸 다시 넣어서 적용해보고 다시 완성하고 하는 게 개념이라서 개념이란 말은 사실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건 개념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끔 어떠한 수학책들 보면 빈칸 파는데 저는 그거 되게 요식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빈칸 판다고 개념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2학년 학생들 알죠? 이거는 뭘 물은 거냐? 연속이고 이건 미분 가능을 물은 거고요. 연속인데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딱 개념을 문제화시켜 물은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EBS가 내는 문제거든요. 뭐냐면 아니 말해봐를 문제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요. 결국 그거고 그걸 쌓였을 때 우린 실력이라고 부르지 몇 문제를 얼마나 맞췄네를 실력이라고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오판이다. 이런 거를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제 영상인데 나머지 정리 고난도 문제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유형 1, 유형 2, 유형 3이고 푸는 방법이 나와요. 푸는 방법 3개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려워지는 이유와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유형 4, 유형 5, 유형 17까지 대비할 수 있고요. 저는 그 구조를 여기다가 설명에 달아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아닙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데 제가 잘 가르친다라고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이 구조를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저희들은 실력이라고 보는 거고 저희들은 구형수가 전부 다 실력 있다고 말할 때 이 구조, 이 체계, 이 논리적 체계를 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이 공식을 외운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마 2학년 수업에서 보여드렸는데 이거 딱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이걸 스킬이라고요? 이걸 스킬이라고 말한다면 스킬가 보통 학원가에서 막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는 맞아요. 기술은 기술인데 기술도 원리 없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원리를 깨뚫고 있으면 실전 개념 부분까지 정리하면 이거 딱 보면 이거 눈으로 계산해갖고 다 얼마인지 바로 빼낼 수 있어요. 상위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1학년 수업에 그 심화반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이 아이 좋으실 텐데 심화반 들어가서 3주 동안 해주는 게 바로 이 실전 개념을 다져주는 거예요. 실전에선 그렇게 안 해. 실전에선 이렇게 해서 풀어. 왜? 시간이 없잖아. 우리가 시간을 빼고 문제를 푼다라는 건 한국에서의 입시 공부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입시 공부는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남는 것도 없어요. 잘하지 않으면. 어쨌든 근데 그 안에 덕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논리적 전개 능력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보여드린 예시인데 이렇게 풀 수 있는 친구들이 잘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논리를 풀어내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도 상담을 드리는데 식을 전혀 안 쓰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전부 다 식은 아니에요. 어디 뒷부분은 다 계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계산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제일 빠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요 연습도 따로 해야 되고 이것도 보여줘야 돼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면 계산 빨리 할 수 있어. 이건 연습하자. 이건 니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구구단을 대신 외워줄 수는 없으니까 이건 스스로가 자의식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이 학생은 정말 좋은 예시인데 저랑 영어쌤이랑 예전에 맡았던 친구인데 무용하다가 1학년 때 맡아서 그 다음에 결국은 1학년 때 점수 잘 안 나오고 뭐 수학 340등까지 제가 깎아먹다가 제가 1학년 때부터 맡아갖고 250, 340 내려갔다가 2학년 때 20등이 되고 결국은 저희가 이제 중대를 갔는데 이 친구는 무용 그만두고 이 친구의 약점은 식을 너무 길게 써요. 계산을 나중에 줄이질 못했고 제가 이걸 너무 늦게 알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식을 처음에 한두 줄을 잘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위권에 관련되긴 한데 이 첫 한두 줄의 식이 모든 걸 결정해요. 이게 잘못돼 있으면 여기서 내가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세팅을 시작하면 뭐냐면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5분 넘게 걸려서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첫 한두 줄에서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이 내용이 맞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덕목은 이런 친구들을 경계하셔야 되고 이 때우는 자 배우는 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재작년 1학년 학생인데요. 숙제를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보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희가 클리닉 보고서에 다 써드리잖아요. 아이 식 좀 쓰세요. 이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식 같은 거 별로 없습니다. 채점도 안 합니다. 채점을 안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했으면 됐다. 아이 때웠다. 야, 제출했으니까 혼나지 않겠지. 저희는 이러면 그 클리닉 보고에 0에서 50점 나가요. 일단 채점 안 하면 채점 다시 하라고 보내고 뭘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아야죠. 아니 엄밀하게 말해서 맞은 게 무슨 공부입니까? 맞은 건 훈련이고 틀린 거를 고민하는 속에서 공부가 시작되는 거고 사고가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두 아이의 사례인데 이 아이가 이 아이보다 점수가 1점이 낮거든요. 저희가 매주 하는 주간 테스트인데 이 아이가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식이나 그림을 그리질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죠? 그림을 다 잘 그려놓고 식을 써내고 있어요. 이러면 어려운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이건 유리함수라는 건데 유리함수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어렵고요. 그래프가 등장하고 이걸 꺾고 얻으면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발전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뭐 반드시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점수는 이 친구보다 1점 더 좋아요. 그러니까 현재 어떻냐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동목을 갖춰야 되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만이 아니라 개념의 설명, 스스로가 내가 아는 걸 설명할 수 있고 체계를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요. 머릿속에. 그렇지 않고 그냥 문제 몇 개 풀어서 1등급을 확 찍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거지 나중에도 그러는 방법은 없고 실전에 맞는 방식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시간 재고 문제 풀어야 되고 어느 순간이 오면요. 시험이면.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특히 도전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맞춤형 과제로 이제 완전히 전환한 게 얼마 안 되는데 어렵고 잘할수록 계속 과제를 얹어요. 계속. 점진적 과보야의 원리라고 운동 원리인데 조금씩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되고요. 조금씩 폐를 괴롭혀서 시간을 단축시켜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신은 당연히 부교재 보셔야 되고요. 예비고이다라고 우리 자녀가 예비고이다 그러면 수학도 하십시오. 지금 아마 예비 고3들은 알 겁니다. 수학도 하십시오. 수학도가 어렵고요. 수학도가 내용이 많고요. 수학도가
현재 수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수학원 하셔야 돼요. 겨울방학에는 당연히 하셔야겠죠. 근데 내가 무슨 공부를 더 할까 하면 수학 툴 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명지고는 다음 학기에 확률과 통계를 1년에 걸쳐서 나갈 거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하셔도 되는데 확률과 통계는 내용이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방학 때 안 하셔도 되는데 수학 투는 한번 미리 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서 변별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예비 고3 학생들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이래요. 저는 이 숫자를 이해 처음 봤어요. 네, 이걸 처음 봤거든요. 이런 숫자들을 10몇 년간 20몇 년간 변치 않았던 건 문과가 3분의 2, 이과가 3분의 1이었어요. 이건 이 전해도 통계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미적분 선택자와 기하 선택자가 확통 선택자를 넘어서기 시작해서 제가 이걸 보고 상위권 재수생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쉽지도 않은 내용인데 내용도 어려운데 이 아이들이 왔구나. 근데 의대열풍은 이해본 게 아니거든요. 이 전부터 울었어요. 의대열풍은 이미 원래 아시겠지만 저도 비슷한 세대인데 최고의 대학은 서울대 의대였나요? 예전엔 아니죠. 서울법대였죠. 거기는 권력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렇죠. 의사 정도야 뭐 내가 어떻게 이런 거였다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서울대 의대였고 그거는 사실 이해가 아니라 한 10년도 전이었다고요. 은느님 했던 거. 근데 미적 선택과 변하기 시작한 건 이런 거였고 역시 이걸 보고 상위권 재수생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것도 통계가 가지면 좀 봐야 돼요. 확률과 통계를 미적을 한다는 게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부 학생들은 미적 선택을 하는데 왜요? 자기가 수학을 좀 잘한다고 생각해서 미적 선택을 한다. 아니 그건 아니고 잘하는 애들이 선택한 애들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확통 선택자, 그러니까 전체 1등급이 4%인데 이 4% 안에 확통 선택자가 0.7%밖에 안 된다는 그 조사가 있어요. 3.3%가 이과 애들이고 0.7%가 문과예요. 그러니까 확통 1등급은 사실은 3등까지 내려갈 수 있어서 그건 좀 조심은 하셔야 된다. 어쨌든 상황은 이렇고 지금 충암고 가짜불고는 겨울방학에 이제 확통이나 미적을 하셔야 되고 비중 같은 거를 좀 계산해 봤어요. 어떤 입시 설명을 보니까 이런 걸 주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학원은 사실 최상위권 입시 설명이어서 이 비중이 말이 안 되는데 좀 바꿨습니다. 저는 여기에 맞게끔 좀 바꾼 것 같은데 명지고는 확통이 끝났기 때문에 명지고 인문계 학생들은 수능에 올인한다고 생각하시고 수능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제 명지고 인문계 2학년은 그냥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 아까도 그건 충분히 설명드렸다. 뭐 최저를 맞추든 종합 최저를 맞추든 논술을 쓰든 뭐하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리고 추암 과제율은 어쨌든 간에 내신 준비를 시작은 하셔야 되니까 하셔야 되는데 학기 중에 제가 이 케이스 때문에 그래요. 학기 중에 내신 보겠다고 내내 그 7월 말 8월까지 확통만 보더라고요. 와,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할 과목이 아닌데 그것만 계속 보고 나서 4개월 후에 이제 수원스투를 보면 뭘 알겠습니까? 안 되죠. 이미 2학년 때 다 까먹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는 5대5 정도 하시다가 방학 학기 중에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예 내가 내신 올인 무수능, 수능 아예 없음, 최저 없는 대로 피해서 가겠음 이러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애들이랑 많이 싸우는데 계속 확통만 보고 본 것도 보고 특히 옛날 명지고 3학년에는 부교재 보고 부교재 5번 볼 때 동안 불안해서 계속 그것만 보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좀 어렵다. 그래서 그리고 미적은 약간 비율이 안 맞는 거는 미적은 너무 많아서요. 미적은 하느라 치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4시간 반 수업으로 깔았는데 그러니까 공통반 듣고 미적 듣고 공통반 듣고 미적 듣고 해서 애들이 이거 견뎌내면서 했는데 수학 공부량이 다른 걸 너무 압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올해는 좀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내신 원툴로 끝낸다. 그러면은 그냥 미적이든 확통이든만 하시면 되고요. 내신 원툴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최저도 맞춰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해보고 9월 달에 사실 입시는 원래 9월 달에 하는 거예요. 9월 달에 원서 쓸 때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안 쓸 거냐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적정까지 쓸 건지 안정까지 쓸 건지 우주 안정까지 쓸 건지를 하는 거고 제가 아이들한테 네가 지금 가진 모의고사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로 넣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납치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애들 둘이 다 야, 여기는 네가 마지막에 9월, 10월 그 두 개의 모의고사 평균 내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더니 그러게요. 괜히 썼어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면 붙어버리면 진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고 가기 싫어지는 거고 괜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다 상향 쓰라고는 하는데 남의 인생 갖고 장난칠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 제가 한 말이 아니라 EBS 그 설명회 강사님이 큰 주제로 다루세요. 만족.
만족해야죠. 자기가 만족해하는 대학을 가야 되는 거지. 저는 서울대 못 간 게 10년간의 막 그런 거로 남았었거든요. 결국 만족이 핵심이지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대학 어디 뭐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재수를 하든 반수를 하든 좋다. 네가 어쨌든 간에 이 미래에 나왔을 때 사회에 나왔을 때 만족할 수 있는 학력과 이런 거를 좀 가지기 위해 노력해라. 누군가는 늦게 깨달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하게 되고 네 그리고 수강 가이드는 이제 뭐 간단하게 한번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적은 그래서 주2에 확통도 주2에 어쨌든 내신을 봐야 되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수능 대비반 아마 굴러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를 드릴 건 저희들의 시스템인데 저희들의 시스템은 전부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모든 국영수 모든 수업이 강의하고요, 과제 내고요. 클리닉 1대1로 하고 테스트예요. 그리고 뭐 복습은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거고요. 테스트는 사실 좀 설명을 드리긴 해야 돼요. 이제 여기는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 좀 계시는데 테스트 점수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테스트 점수 안 나왔다고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들의 진짜 생각은 그래요. 그 정승재 씨 교재 중에 이름을 뺏긴 교재가 있는데 담금질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담금질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담금질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뿐이에요. 내가 오늘 5개 맞았어. 내일도 5개 맞았어. 모레 6개 맞았어. 6개 맞았어. 모레 7개 맞았어. 이런 무슨 생각이 드는 거죠. 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거고 내가 점수가 하얀 곡선이나 정체를 그리고 있으면 나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지? 내가 지금 안 맞는 수업을 듣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공부를 뭔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건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랑 똑같아요. 내가 달리기를 선수를 할 거고 뭐 마라톤을 나갈 거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 기록을 재야 되는 것뿐이고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의 기록을 가지고 애가 잘했네 못했네 들볶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끊임없이 나를 시험에 빠뜨려서 테스트 오늘의 키재기죠. 물론 키는 알아서 잘하는 건데 이건 알아서 잘하는 건 아니니까. 여튼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의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사실을 맞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저희도 이해관계가 있죠. 저희도 이게 본업이니까. 근데 최대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을 뒤트는 거는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의 객관적 조건에 맞춰서 저희 학원 전략을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력을 뛰어넘는 공부라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 입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력이 먼저고 저희들도 실력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실력을 맨 위에 먼저 드러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수업은 아닌데 수업들을 다 공개하는 건 공개한다 이꼴 실력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거는 실력 있는 사람들은 공개할 수는 있는데 공개한다라는 사람들 왜냐하면 제가 공개된 수많은 영상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거든요. 와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네. 뭐 이런 건데요. 어쨌든 근데 저희들은 부끄럽지 않고 어디 한번 뭐 지적걸 거나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보고 평가해라. 쇼앤프루브죠. 보여주고 평가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저희 강의를 공개하고 끊임없이 저희를 담금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간 테스트 매주 하고 매주 저희들이 시험 문제도 직접 만들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1대1로 진행하고 뭐 복습은 뭐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전부 강의 돌려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요. 저희들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친구들한테만 줬는데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아까 그 생기부의 주인공 이 친구인데 진짜로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돌려보고 그때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안 되겠다 모든 수업을 다 그냥 업로드 해주자 재원생들은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하는 편이고 과제는 점진적 과보야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좀 도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강의 수업이 가진 한계를 좀 맞춤형 과제를 제시하고 점점 더 어려운 과제, 점점 더 무거운 과제를 주려고 하고 컨텐츠는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안 외울 뿐이죠. 그렇죠? 네, 컨텐츠는 정말 많은데 뭐 주변에 기출문제 분석 이런 거 다 되어 있고 뭐 다 주는데 잘 안 풀어올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 학부모님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클리닉 결과를 보내고 있어요. 약간 좀 개편될 예정이긴 한데 좀 보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저희들이 문구를 매번 쓰진 않는데 쓰는 말이 있으면 좀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저희 뭐 이렇게 바쁜 사람들은 아니고요. 뭐 강의할 때 못 봤는데 낮에는 뭐 한가한 사람들이니까 연락 주시면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적인 입시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낀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첫째는 공부량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면서 참고 이런 게 공부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신발 사려고 해도 몇 시간씩 줄 서야 돼요. 근데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뭔가를
뭔가를 바쳐야 돼요.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바쳐야만 오는 거지 이게 무슨 쉽게 얻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 공부를 잘 안 해요. 근데 공부 비중이 1대1대1이에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해요. 왜 1대1대1이죠? 국영수가 1대1대1일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줘도 인문계면 1대2대4 정도는 돼야 되는데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못하면 제가 얘한테 수학 공부 숙제 다 했기 때문에 클리닉 시간에 영어 공부해라 영어 공부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을 수학으로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결 가끔 뭐 어떤 학원이 영어 뭐 만점 맞아서 서울대 갔대. 걔는 국어 영어도 잘했을 텐데 이 영어 만점으로 서울대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수학 올린 애들 많은데 국어 영어가 안 나오니까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없거든요. 그럼 걔는 원래 다 잘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수학을 되게 못했는데 잘하게 만들었으면 그 선생님이 엄청 능력이 좋은 건데 원래 잘하는 데는 원래 잘하는 걸 수도 있죠. 어쨌든 공부 비중이라는 걸 좀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은 친한 학원이 내주는 숙제 자기가 편한 공부를 해요. 자기가 잘하는 거래요. 근데 아주 간단한 원리죠. 자기가 못하는 걸 하는 게 공부기 때문에 잘하는 걸 많이 하면 안 돼요. 잘하는 건 적게 하고요. 못하는 걸 많이 해야 되고 그게 괴로운 거죠. 아이들한테. 누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춤을 못 추는데 나와서 춤춰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기 싫고 얼마나 괴롭고 그 시간이 그렇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쓰는 단어가 수도승처럼 공부하는 거야. 매일매일 돛 닦는 마음으로 수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지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과제인데요. 간단하게 과자량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숙제 갖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3등급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예, 숙제는 일단 다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수영도 이렇게 수영하는 거 계속 보면 수영 잘하는 거 아니고 자전거 타는 거 계속 보면 자전거 잘 타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는 춤을 가르친다고 하면 춤을 가르쳐주면 자세를 따라하라고 가르쳐줘요. 일단 안 따라하니까 잽 앉혀놓고 따라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가면 애가 거울을 보고 혼자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옛날에 춤을 췄고 제가 12년 전에 춤을 췄을 때 그 첫 동작을 아직도 기억해요. 한 10,000번쯤 췄나 봐요. 엄청나게 췄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출 수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몸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연습이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는 누가 와도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무슨 전국 일타가 와서 뭐 가르친다 한들 연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학생을 이겨달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습관은 이제 아까 말한 겁니다. 습관은 교정해야 되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습관 교정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천천히 해야 될 거고 이게 저희들의 몫인 거죠. 그래서 클리닉 보고 때 클리닉을 한 이유가 이런 걸 다 보고 저희들이 뭘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리닉이란 말도 싫은데 저희들 생각해 보니까 클리닉은 뭐 아픈 건데 아파서 애들이 공부 못하는 게 아픈 건가? 뭐 문제 많이 푸는 게 아픈 건가? 그거다 그냥 쓰기로 했던 건 교정 타임이에요. 교정받고 조언받고 이래서 발전하는 거지 뭐 혼나고 이런 시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도 만든 거고요. 저희들이 일부러 저희들 원래 스타일에 안 맞는데요.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앉혀놓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만든 이유도 되게 간단해요. 저희가 아침 몇 시에 출근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침 몇 시, 밤 몇 시 어떻게 맨날 그러죠? 근데 너무 힘든데 못할 것 같은데 하지 말자였는데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는 저희가 진짜 이 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요, 이 아이. 얘거든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그 생기부의 주인공인데 제 수업 어땠네요? 물어볼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미에 이제 헤어질 때 고1일 땐 자서 모르겠고요. 진짜 8주 동안 매일 자는 애가 얘였어요.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국은 수학 3등급을 찍었는데 2학년 때까지 맨날 자다가 저희들이 한 도약 프로그램 1시부터 했거든요. 아침 10시에 해야 되는 근본적 이유를 몰라서 1시에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거 하고 나서 정말 180도 바뀌긴 했어요. 미적도 얘 못할 것 같은데 했는데 미적도 해냈고 그래서 트레이너가 필요한 거였구나. 코치가 필요한 거였구나. 날이 추우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이제 헬스장 가기 싫은데 그럼 전화해서 헬스장 오세요. 회원님 헬스장 오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찾아보니까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10시부터 10시가. 대치는 8시 반부터 하죠. 메가스터디 윈터는 8시 반부터 하고요. 그래서 누가 올까요? 그런 애들? 거긴 누가 다닐까요? 라고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의대생들이 거길 다니죠. 얘네들은 또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까? 공부하는 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특히 학생들. 좋아서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1시간 주고 자유시간 주면 저는 미적 풀겠습니다. 미친놈인데. 조심해야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를 봐야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도파민이 나오는데. 근데 얘네들도 아는 거죠. 자기가 헬스장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자기가 거기에 그냥 맨날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좀 저희들도 생각을 바꿔먹기로 했고 그래서 좀 바꾸니까 그렇더라고요.
3주 3주인데 뭐가 또 이렇게 힘든가? 3주 정도 하고 쉬었다가 또 3주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부분들 같은 거를 다 넣은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예요. 예, 그 가재울고 3학년 그 생기부. 예, 그래서 미적분 많은 게 2학년 겨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중에 맞게끔 짜야지 무슨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니? 뭐 딴 애가 이제 무슨 관령 독서실에서 시간표를 만들어줬는데 한국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지워줬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제일 못하고 이 친구도 영어를 제일 잘하고 국어는 더 잘했는데 이 수학을 너무 되게 많이 넣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좀 교정해 줬거든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보시면 되고 이거 보시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근데 학년별로 추천하는 걸 넣어놨어요. 이게 아마 2학년 걸 겁니다. 그래서 2학년들이 들을 수 있는 거를 추천해 드렸으니까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특강 없이 관령 자습으로 채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항상 좀 솔직하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낯이 뜨거워요. 결국 이거 하려고 앞에 의소서를 다 깔았구만 인간들이. 그랬잖아요. 옥장판 이렇게 팔려고 앞에 막 건강 정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희랑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 부분을 제발 극복해 주시라는 겁니다. 공부량, 공부 비중, 특히 공부량은 점수대에 따라서 잘 극복해 주시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제발 아이를 이겨주시고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할 테니까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고 노력 없이 어려지는 거 하나도 없고 공부 잘하는데 괴롭고 너도 괴로워. 근데 진심으로 얘기해줘요. 너도 괴롭고 공부 잘하는 거 괴롭고 공부하는 거 너무 괴로워. 안 해도 돼. 고졸로 살 수 있니? 너무 자극적일지 모르겠는데 고졸로 산다는 삶이 뭔지 아니? 그 다음에 너 왜 와 있니? 붙잡혀 와 있니? 그러면 뭐라도 얻어야 돼. 왜냐하면 누구나 다 붙잡혀 와 있는데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해요. 그럼 못한 아이들의 결론은 뭘까요? 끝나고 나면 왜 갔지? 후회거든요. 근데 그냥 지옥 같은 시간인데 누구는 지옥 같은 시간에 하라는 거에서 잘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결국 후회는 안 해요. 그냥 잘했다가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여기서 성취를 얻어가야지 하는 거 없이 시간만 때우고 가면 네 인생이 그만큼 낭비되는 거야라는 얘기까지 해요. 뭐 혼내는 건 아닌데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윈터가 됐든 뭐가 됐든 겨울방학이 역전의 기회가 되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려워요. 저희가 앉아있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성적을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이번 겨울방학을 기회로 만드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부량, 공부 비중 요거에 좀 최대한 집중하셔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다거나 고민이 되는 게 있거나 그건 저희 과목 아니어도 상관없고 예를 들면 저랑 수학하는 친구들인데 저랑 영어, 국어 뭐 탐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아는 선에선 전부 다 상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모르겠는데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지 그냥 수학만 잘하고 이런 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석점 못해도 좋은 대에 가면 뭐 나름대로 성공적 고등학생을 보낸 거니까 그러길 바라니까 뭐든 이제 물어봐 주셔도 좋고요.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죄송하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끝나고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질문하실래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애들도 안 해요. 애들도 질문 제발 좀 질문 주면 맨날 클리닉 때 그러거든요. 이제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 오셔도 돼요. 아마 안 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예 고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나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여기 있고 하니까 물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